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3.6절의 메시지, 메시지. 아까 우리가 앞에서 3.1절에서 객체지향과 절차지향을 설명하면서 A라는 객체, B라는 객체, C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놈들이 서로 메시지를 보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뭐냐? 바로 객체에게 일을 시키는 행위예요. 어떤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에게 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일만 시켜야 돼요. 그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면 그건 에라라 그랬죠, 아까. 아빠가 술을 못 마시는데 술 마십시오, 술 한잔 하십시오. 라는 일을 아빠에게 요청한다면 그건 에라다는 얘기죠. 자, 메시지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래서 메시지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을 객체 이름. 객체가 여러 개일 테니까 그 객체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송신 객체가 실행을 원하는 수신 객체의 메소드 이름. 그러니까 이놈이 송신 객체고 이놈이 수신 객체면 이 수신 객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 메소드들 중에 자기가 이제 실행을 원하는 메소드가 있겠죠. 그 메소드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객체 이름 점이 항상 들어가야 되죠. 점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실행을 원하는 메소드에게 전달할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를 지정하고 없으면 그냥 가로만 열고 닫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수신 객체에게 송신 객체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객체 지향은 메시지의 구성이에요. 객체들을 다 생성해 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죠? 요놈에게 요 일을 시키고 요 객체에게 이 일을 시키고 이 객체에게 이 일을 시키고 또 지 자신이 객체 일을 또 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는 행위. 이게 바로 메시지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메시지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메시지의 예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클래스 P가 있습니다. 클래스 P. 자, 클래스 P에는 이러한 자료 구조가 있고, 이러한 메소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public class point1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P point. 이건 무슨 뜻이에요? 클래스 P 타입으로 객체 이름, 포인트를 선언한 거죠. 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 main 메소드에서, 자, point new P 그랬어요. 그러니까, P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해라. 그 이름을 포인트로 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미 포인트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 P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객체 포인트가 생성된 거죠. 자, 그 포인트에다가 객체 이름 점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move를 해라. 10 by 10. 자, 이 move라고 하는 메소드를 보니까 매개 변수가 integer x, integer y 두 개예요. 정수예요. 이건 반드시 맞아야 돼요. 이 10이 인테저고, 그죠? 요것도 인테저니까 이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전달이 돼서 수행이 될 거라고요. move라는 메소드가. move라는 메소드에 관한 얘기는 그 로직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놈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객체로 생성이 됐으니까. 또 포인트라는 객체.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클래스예요. new p 하는 순간에 여기에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이렇게 뿅 하고 탄생하는 겁니다. 이놈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건 클래스고. 다만 이 객체가 뭘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메소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사실은 이러한 메소드를 객체가 가지지는 않아요. 진짜로는. 그럼 이것으로부터 100개가 생성이 됐어요. 객체가. 그럼 100개의 객체가 이 메소드 코드를 다 중복해서 가지고 있겠습니까? 실제 메소드에 대한 코드는 클래스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객체가 그놈이 호출되면 그 클래스에 있는 코드를 가서 수행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코드의 사이즈를 줄일 테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move, setColor. 캐릭터예요. 그죠? 캐릭터 타입. 요 color라고 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color죠. color라고 하는 건 클래스 이름인데 클래스 이름의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직접 상수 blue를 지정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pen업, pendown은 매개 변수가 없죠? 그대로 맞춰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다가 인테저 뭐 20을 집어넣었다. 이건 에러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다 메시지야. 이러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내요? 객체,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자, 이러한 그림을 보고 이 다음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클래스가 이렇게 상속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상속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뭐예요? 아빠 거, 할아버지 거 다 상속받았죠? 이것으로부터 객체가 뿅 생성됐어요. 그게 이거야. 그죠? 그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도착을 했어요. 메시지는 결국에는 어떤 메시지겠어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소드를 수행해라 라는 메시지겠죠. 물론 이게 객체들이 각각의 고유의 데이터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소드들은 이건 이제 클래스고, 요게 이제 요 클래스고, 요 클래스고, 요 클래스가 요거고, 요것의 아버지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잘 보십시오.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했어요. 객체가 생성될 때 고유 데이터는 객체들이 다 따로따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학생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고유 데이터, 김말동, 컴퓨터공학과 2학년 이런 데이터죠. 그거는 객체마다 다 틀리죠. 그렇지만 메소드는 얘가 이걸 가질 이유가 없어요. 가지면 메모리 낭비예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메소드는 똑같을 텐데 틀리지 않는데 이것으로부터 객체가 100개 생성됐다 그래서 그 객체 내에 메소드를 다 둔다면 그만큼의 에리아가 낭비되는 거죠.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얘는 그 메소드를 어디 가서 찾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탄생한 클래스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메소드 5, 메소드 6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메시지 도착한 게 객체 1, 메소드 1 이게 도착했어요. 그럼 자기가 탄생한 클래스에 가서 메소드 1을 찾아보니까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한테 없으니까 어디 가겠어? 자기가 상속받은 클래스가 누구야? 아버지죠? 아버지 클래스로 또 찾으러 가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상속됐다 그래서 이 코드가 여기에 중복돼서 써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조적으로만 상속돼 있다는 의미이고 이놈이 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놈을 찾으러 가죠. 여기에 가서 메소드 1이 있어요. 이놈 수행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메소드 20이 들어왔어요. 없어. 5, 6이니까. 없어. 1, 2, 3, 4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의 아버지가 또 있죠. 또 찾아가요. 또 가요. 또 가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제일 꼭대기 조상까지 가겠죠? 그죠? 제일 꼭대기 조상까지 갔어요. 그 클래스까지 갔어요. 메소드 20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에러죠. 그죠? 에러죠. 너는 왜 이 객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메소드를 왜 요청을 했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러입니다. 자, 요 밑에를 한번 읽어보죠. 자, 객체들은 자신이 가지는 고유의 데이터만 가지고 생성되며 메소드는 클래스에 있는 것을 공유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이즈 줄이는 거죠. 그죠? 사이즈를 줄인다. 이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 계층 구조상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